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천만 다행입니다. 물적 피해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거 그나마 정말 감사할 일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이 태풍 바비 진로, 이번엔 기상청이 맞았다. 뭐 이렇게 말이죠. 자, 진로를 놓고 외국 기상 앱은 중국으로 갈 거다. 우리 기상청은 서해로 갈 거다. 이렇게 갈렸는데 결국 우리 기상청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이겨서 좋겠다. 뭐 이런 거더라고요. 역대급 강풍이라고 해서 잔뜩 긴장했는데 간만에 바람만 시원하게 불더라 하면서 우리 기상청에 대한 불신 감추지 않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현장 전해드리죠. 먼저 코로나 국회마저 삼켰다. 다음은 백인 소년 흑인 피격 시위대의 총격. 마지막, 혹시 코코넛교를 아십니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전국 기준 시청률과 함께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310 중계석 시작하죠. 예, 이 사람이 또 누굴까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 옆에는 박성태 주말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담배 피고 오셨나요? 아닙니다. 네네. 간만에 나오니까 목이 메어서 예. 물을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메이셨네요, 예. 지금. 자, 얼마 전까지 정치부에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자취를 감추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람 어디 갔냐 근황을 궁금해하시던데. 갑자기 자취를 감춘 건 아니고요. 인사 발령이 다 났기 때문에 양원부 기자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알죠. 주말 에디터가 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공고가 돼 있었고요. 네. 주말 에디터에서 금토일 뉴스의 에디터, 전체적으로 뉴스를 어떻게 갈 것인가를 책임지고 방송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놀고 있는 건 아니었고요.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310 중계석을 볼 때 우리 양원부 기자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잘 보고 있었는데 가깝게 거리가 유지되는 거여서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예. 막이 있네요. 이번 주부터 생겼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비말이 날아갈 염려는 없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상당히 너무 안전한 것 가깝게 같습니다. 오진 마시고요. 그냥 일단 편하게 부장이라고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많이 웃겨주실 거죠? 아니요, 진지하게 해설을 할 생각으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10 중계석 진짜 짧고 굵은 방송입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코로나의 국회도 멈췄다. 예, 결국 코로나가 국회까지 덮쳤습니다. 여의도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 모습입니다. 직원들이 저렇게 갑자기 퇴근을 하고요. 자, 뭐 뭔가 이렇게 셧다운되는 느낌인데 자물쇠까지 지금 채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상황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못 나가게 채운 건 아니고요. 못 들어오게 채운 건데 국회에 출입했던 사진 기자 한 명이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이제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풀기자라는 건 뭐냐면 여러 명의 기자가 다 함께 가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예. 몇 명의 기자를 뽑아서 대표적으로 취재를 하는 기자인데 이 사진 기자가 풀기자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러 참석했는데 나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깝게 있던 사람은 밀접 접촉자로 격리가 되고 그렇죠. 또 약간 떨어져 있어도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은 능동 감시자가 돼서 일단 조심하고 격리하면서 지금 진단을 받고 음성이 나오면 그 뒤에야 이제 풀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박성태 부장 오늘 말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진짜 시간이 되게 짧은 방송입니다. 이제 그래서 간만에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양해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진 기자가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들어갔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민주당 지도부 지금 난리가 났겠네요. 난리 났죠. 예. 당연히 난리 났습니다. 다행히 뭐 배치도가 있으면 좋을 텐데 저렇게 원형으로 쭉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역시 우리와 비슷한 칸막이도 있고 근데 예. 저쪽에 있던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은 이제 능동 감시 대상. 지금은
격리 중인데 네. 오늘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대신 사진 기자석과 비슷한 옆에 있던 예, 예. 일부 기자들 또 아. 일부 카메라 기자들은 밀접 접촉자가 돼서 검사받고 2주간 검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2주간 격리 대상입니다. 아. 예. 그 지금 또 국회 사무처가 어제 긴급 회의를 열고 국회 본관 의원회관 다 폐쇄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잠깐만요. 그런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가 알기로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다 만났던 걸로 아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저렇게 만났어요. 예. 어제 이게 최고위원회 뒤에 만났거든요. 여야가 만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예. 주먹 인사했죠. 음. 마스크 꼈습니다. 음. 그런데 일단 능동감시자인 김태년 원내대표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주영 원내대표도 현재 집에 있습니다. 아하. 격리를 하고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 진단검사 결과를 보고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파장이 그러니까 예. 커진 겁니다. 다행히 이제 주먹 인사 또 다 지금 보면 마스크 끼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가 둘 다 마스크를 낄 경우 이제 확률이 뭐 1.5%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다행히 마스크를 껴서 네. 일단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임소라 반장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국회 기자실도 폐쇄가 돼서 지금 임소라 반장도 재택근무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이러면 국회 일정이고 뭐고 다 올스톱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어제는 물론이고 오늘 일정도 다 취소가 됐고요. 예. 상당히 좀 다음 달 정기국회인데 정기국회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러겠죠. 상황입니다. 예. 예, 일단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사진이 준비가 돼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죠. 이 통합당의 배현진 의원이 저렇게 SNS에 올린 건데 원내대표단 회의를 화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 얘기를 말한 해주셔야 대로, 되는데 지금 건너뛰셔가지고. 예, 보니까 순서가 다 있네요. 저는 원래 그럼요. 그냥 애드립으로 해서 잘 저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아무튼 예. 다 돼 있네요. 잘 네, 짜여져 아무튼, 있네요. 예. 뭐 작가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영 원내대표가 격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 회의에 오면 그렇죠. 다른 사람들 위험하잖아요. 예. 그래서 화상으로 회의를 한 겁니다. 예. 사실 뭐 굳이 만날 건 없습니다. 저희도 회의를 지금 화상으로 많이 하거나 그렇죠. 온라인 이른바 예. 톡 회의를 많이 하는데 자, 굳이 만나서 할 그러면 필요 없어요. 논평이나 브리핑 같은 거 어떻게 하죠? 대변인들이? 온라인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예, 김은혜 대변인이 지금 저렇게 화상으로 예, 예. 오늘 논평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 제가 얘기했는데 다 이렇게 준비가 됐군요. 예. 그러니까 처음 이걸 해봐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어요 예, 예. 지금. 자, 예. 좋습니다. 아무튼 자 청와대에서 확진자가 나온다. 와, 이건 정말 생각하기 싫은데 그렇다고 청와대를 셧다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 조치로 예, 예. 일단 이원 체제로 음. 필수 인력들을 2개조로 나뉘어서 아. 지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에디터와 팀장들이 교대로. 왜 그러냐면 갑자기 확진이 걸리면 조직이 안 돌아가기 플랜 때문에 B가 있어야 되죠. 플랜 B로 에디터와 팀장이 교대로 나와서 근무를 하는 체제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침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청와대에서 개신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들 오갔는지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교회의 이름으로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교회에서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일이 이제 그쯤 되었으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도 이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야, 문 대통령이 발언이 되게 세네요. 사과는 안 하고 음모론을 오히려 퍼뜨리고 있다. 예. 자, 일단은 저 자리에 서울 성북구 장위이동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 목사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는 저 자리에 초대를 받지 못했단 말이죠. 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저 같아도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당연히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올 수가 없고요. 예, 예. 초대가 아니라 잡아야 될 대상이 되고요. 한기총 역시 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름은 거창하지만 지금은 위상이 많이 줄었고 그렇죠. 방역에 전혀 협조가 지금 그 회장이 지금 사퇴를 물론 했지만 전광훈 목사가 방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초대할 대상은 지금 아닌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개신교 내부에서도 전광훈 목사 털어내자, 심지어
뭐 어디서는 이단이다 이렇게 자체 판단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목사의 활동과는 많이 벗어난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방역에 커다란 해악을 끼쳤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24일 발표한 성명을 보면 한국 교회는 즉각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 절연을 선언하고 어허. 그를 교계에서 추방해야 한다 야. 이렇게 밝혔습니다. 총회는 이번 사태를 뭐 전광훈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 전체 교회, 한국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광훈이라는 특이한 사람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건 뭐 교회 입장에서는 당연한 입장이고 제가 뭐 입장을 갖고 생각해봐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도 전해드렸던 소식인데 통합당 김미애 의원의 이른바 망사 마스크 뭐 논란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영상 잠깐 보시죠. 논란의 중심에 썼던 이 마스크가 나노 소재 이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나노 소재로 이것이 비말 차단 효과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CRC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약 외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의약 지금 보신 저 장면은 어제 보건복지위 회의 장면이고 예. 자, 김미애 의원이 오늘 마스크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요? 예, 오늘은 저렇게 흰 마스크, 뭐 KF84, KF94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쓰고 나왔는데 이전에 망사 마스크를 쓰고 나왔죠. 네. 그런데 어젯밤 페이스북에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망사 마스크 쓴 게 신중치 못한 행동이었다. 논란을 일으킨 건 부족한 처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했는데 문제는 조금 더 일찍 돌아봐야 되지 않았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비말의 크기가 있잖아요. 망사 크기가 이 간격이 훨씬 넓잖아요. 예. 당연히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죠. 망사가 비말을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예. 그거를 몰랐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예. 좀 일찍 돌아봤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또 지적을 받았던 거겠죠. 근데 여기 카메라는 어디 보고 하는 건가요? 이게 TV가 저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아, 저거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또 소동이 벌어진 곳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죠. 예. 예, 이건데요. 러닝 셔츠만 입은 한 남성이 저렇게 버스에 타서 뭔가 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예, 러닝 셔츠 50대 남성 A씨라고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네네. 23일 오후에 수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렇게 러닝 버스만 입고 버스에 탔는데 갑자기 승객한테 시비를 붙였습니다. 갑자기 마스크를 턱스크로 바꾸더니 지금 보시죠? 자꾸 시비를 거는 모습이 보이죠? 승객을 버스 위협하고 기사에게. 예. 난동을 부렸습니다. 아하. 버스 기사가 마스크 좀 써주세요라고 당연히 했는데 그러겠죠. 계속 난동을 부렸고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손님 이렇게 말리는 모습도 예, 예, 보고요. 예.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시비를 걸 때 음. 몸짓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말을 같이 하잖아요. 큰 네. 소리로. 당연히 비말이 튈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자, 아무튼 저렇게 저 남성은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현장은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 우리 박성태 부장이 너무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씩. 예. 제가 원래 해설위원 톤으로 좀 네. 천천히 목소리를 하려고 했더니 아, 이거 짧고 굵은 방송입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빨리 하셔야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은요. 우려했던 일이 생기고만 미국 소식입니다. 헤드라인 보시죠. 백인 청소년 흑인 피격 시위대에 총 쐈다. 예, 지금 미국 흑인 남성에 대한 경찰의 총격 사건,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급기야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벌어졌는데, 자, 미국 위스콘신주 케노샤로 가보시죠. You shot that guy in the stomach. People are getting shot all around us. People are just getting shot everywhere, guys. 자, 들으신 것처럼 막 총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자, 저 시위가 총격 사건을 반대하기 위한 시위대의 시위의 시위대들인데 또 예. 그 시위대를 향한 총격이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경우인가요? 미국의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현지 시간 25일 심야에 일어난 사건인데 제이콥 블레이크 사망 사건에 대한 역시 이제 총격에 사망한 사건이죠.
이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들이 대치를 했었습니다. 백인 남성들과 대치하던 중에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영상을 보면 남성이 거리에 앉아 시위대를 향해 총을 조준하는 장면이 보였었는데요. 이 총을 뺏으려다가 실제로 총을 쏴서 결국은 두 사람이 숨진 겁니다. 아, 정말 미국에서 어떻게 삽니까? 위험해서. 박 부장도 재작년에 미국 연수를 다녀왔었잖아요. 몇 년 전에 갔었죠. 예. 제가 있는 동네는 촌동네였는데 예. 거기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총을 든 이상한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예. 하면 전체 도시 전체에 대피령이 내려져서 학생들 학교에서 못 나오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은 총기 보유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게 제 헌법에 규정돼 있는 예. 그래서 민병대의 자력 방어를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위험한 일이 많이 생겨요. 예. 자, 용의자 신원은 밝혀졌습니까? 17살 백인 소년 카일 리튼하우스인데요. 1급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17살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네, 해당 지역에서 이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폭력 사태가 좀 확산이 되고 예. 일부 주민들이 자경단을 꾸렸다고 하는데 이 17살 소년이 자경단원이었는지 여부는 지금 경찰이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자, 리튼하우스가 문제의 총격 사건 벌어지기 몇 시간 전에 지역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왜 무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Burning last night, so what's up? So people are getting injured, and our job is to protect this business, and part of my job is to also help people. If there's somebody hurt, I'm running into harm's way. That's why I have my rifle, because I need to protect myself, obviously, but I also have my med kit. 그러니까 뭐 자신과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무장을 했다. 그런데 저 리튼하우스라는 저 청년이 평소에 예. 경찰에 대한 무슨 별난 집착 같은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에 대한 숭배를 좀 했었다고 하는데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이런 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예, 대해서 경찰 생명도 소중하다 이런 운동의 구호를 여러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고 하고요. 물론 경찰 생명도 중요하죠. 하지만 17살 소년이 직접 총을 들고 사람을 쐈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행동이고요. 트럼프 지지자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경찰이 총격 사건 용의자 리튼하우스 저 청년을 격려하는 장면도 촬영됐는데 잠깐 보시죠. Hey, thank you guys, man. You need water? Seriously. Guys far right, you need water. You need water. We'll throw you one. We'll throw you one. Thank you. We appreciate you guys, we really do. 잠깐만요. 이게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인 건가요? 시간상으로는 맞습니다. 총격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경찰이 이 소년에게 한 말인데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일단 나중에 이 리튼하우스가 총격 사건 전입니다. 네,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벌어진 후에 전. 총격 사건 전인가요? 전. 제가 잘못 알았군요. 총격 사건 네.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쨌든 뭐 용의자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경찰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아까 그 경찰이 물을 건네주는 장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가 총을 들고 나왔는데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 같으면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빨리 집에 가라. 이렇게 좀 뭐 혼을 냈을 것 같은데. 아니죠. 미성년자가 총을 갖고 나오면 바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로 총기는 불법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바로 체포가 돼야 되죠. 예. 사실 미국의 총기 소유가 허가를 받고 나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역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매체는 또 캐너사주의 경찰이 통행금지령을 어기고 거리로 나온 자경 단원들을 해산시키기는커녕 도와줘서 고맙다. 그러니까요. 총격 사건까지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뭐 이런 지금 시위가 과연 미 대선에도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의견이 분분한데요. 자, 멜라니아 여사,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남편을 위해 찬조 연설에 나섰다고요? 예, 공화당 전당대회 이틀째 지금 뭐 멜라니아 여사 모습이 나오는데요. 25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남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과거 이제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 대선 때는 별로 연설을 짧게 해서 3, 4분만 해서 말을 잘 못하는 건 아니냐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26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재선되기 위해 나름 노력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남편의 당선을 위해서 한 찬조 연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들어보시죠. The invisible enemy, COVID-19, swept across our beautiful country. My deepest sympathy goes out to everyone who has lost a loved one.
and my prayers are with those who are ill or suffering. I want you to know you're not alone. My husband's administration will not stop fighting. Donald will not rest until he has done all he can. 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아자찬만 해서 많은 욕을 먹었는데 예. 멜라니아 여사는 그래도 피해자들, 희생자들을 위해서 위로를 하네요. 그렇죠. 뭐 본인도 남편이 한 일에 대해서 되게 싫을 것 같고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마스크를 두고 남편이 잘 마스크를 안 쓰니까 그렇죠. 입장이 많이 달랐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앞서 보신 그 멜라니아 여사가 이 연설을 할 때 그 연설장에 모인 사람들 잘 보시면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없어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했지만 과거에 뭐 마스크를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모습들이 반영이 된 걸로 보이고요. 거리는 조금 떨어뜨렸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좀 쓰고 있어야 되는데 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자신의 의붓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전처의 소생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을 뱀이라고 불렀다. 이런 내용이 담긴 책이 나와서 지금 화제죠. 뭐로 불렀어도 놀랄 만한 일은 사실 아닌데 책이 나왔습니다. 멜라니아의 오랜 측근이었던 스테파니 윈스턴 울코프가 최근에 회고록 멜라니아와 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가디언이 보도를 한 겁니다. 멜라니아와 사실 이방카는 이제 친엄마 친딸이 아니죠. 그렇죠. 전처 소생의 딸이 이방카인데 일단 백악관 내에 권력을 두고 권력 다툼이 된다. 이 얘기는 뭐 많이 그렇죠. 미국 언론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백악관 인사를 두고 내부 갈등을 겪은 뒤에 이방카와 그 측근들을 향해 멜라니아 여사가 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폭로를 했습니다. 이들 모녀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 당시 누가 좋은 자리를 앉을 것이냐 이를 두고도 좀 다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판 궁중 사극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자, 두 번째 현장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은 코코넛, 스파게티, 베이컨 보시면 압니다. 헤드라인 보시죠. 이발하면 죽어. 80년간 머리 기른 노인입니다. 이발하면 죽어. 헤드라인부터 좀 섬뜩한데 도대체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걸까요? 80년 동안 이발소, 미용실 문턱 한 번을 안 넘은 남성이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으로 가보시죠. 그 주인공이 어딨나요? 저기 나오네요. 바로 이 할아버지인데 이름이 응우옌 반찌엔, 나이는 92살.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요. 저 머리를 보고 우리 운동회 할 때 줄다리기 할 때 그 쓰는 밧줄인 줄 알았어요. 뭐 밧줄을 머리에 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네요, 확실히. 저런 분 보신 적 없죠? 실제로 본 적은 없고 화면으로 이렇게 본 적도 처음입니다. 근데 일단 92살에 상당히 정정하시다. 요거는 일단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머리도 지금 쭉 늘어 뺐는데 상당히 긴 상황입니다. 길이가 지금 쭉 보시죠. 무려 5m라고 합니다. 80년간 기른 게 5m니까 1년에 미리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6.25cm씩 자란 셈입니다. 자, 근데 제가 보니까 중학생 이후로 머리를, 그러니까 12살 이후로 한 번도 단발을 안 했다는데, 자,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어쨌든 참 자유로운 영혼이었나 봐요. 그때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너 머리 잘라 했는데 그게 싫다고 자퇴를 했더랍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반항아가 그렇죠. 되는 건데 뭐 종교적 신념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할아버지 단발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Ốc là chết á, tôi thấy vậy á. Tôi không dám thay đổi gì hết, không dám gỡ. Có cái dưỡng o bé rồi bịt khăn đồ cho kín, cho khô, cho sạch, cho đẹp vậy.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방금 들었듯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믿었답니다. 머리카락이 이제 머리에 붙어서 사실 이 머리카락 자체가 내 머리 자체다. 이런 생각을 한데요. 대신에 이제 주황색 터번으로 그래서 머리카락을 감싸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게 뭐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뭐 이런 겁니까 이게? 또는 이제 뭐 예의 또 효의 차원에서 우리가 머리카락은 부모님이 주신 거다 예.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거랑은 좀 다르게 달라요. 진짜로 머리카락이 내 머리다. 종교의 영역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종교가 코코넛교. 코코넛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예. 물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코코넛 진짜 우리 그 코코넛 예, 열매 그거 맞습니다. 코코넛만 먹으면서 예. 이 창시자가 생명을 유지했다라고 해서 코코넛교로 불리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의 몸가짐을 좀 돕는다 해서 믿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예. 지금은 뭐 이상한 수행 방법, 좀 머리카락을 저렇게 기르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제자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사이비 종교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걸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인구가 우리나라 지금 세계가 77억 아닙니까? 예. 로또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백만 분의 1 아닌가요? 814만 분의 1입니다. 예. 로또도 안 되는데 77억 중에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뭐 남에게 피해만 안 끼치면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저 5m 머리를 갖고 카페나 식당에 가면 그때부터는 피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갑자기 로또 비유가 왜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확 와닿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세상은 넓고 종교는 많다. 예. 자, 예. 이것도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교. 당연히 못 들어보셨겠죠? 그렇습니다. 그 예. 토마토 스파게티 할 때 그거 맞습니다. 다만 이 종교는 이탈리아가 아니라 미국에 있다죠? 혹시 스파게티 업체에서 저런 종교를 만들었지 않았을까? 라는 근거 없는 상상을 조금 해보곤 하는데요. 믿는 사람들도 좀 있고요. 믿는 사람들 이름을 파스타파리안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미국과 네덜란드 그리고 러시아에도 일부 지부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부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요거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선 계속 스파게티만 먹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겠죠? 일단 그걸 이제 무료로 주느냐 또는 돈을 받고 주느냐가 가장 큰 관건으로 보이는데 아마 후원이나 기부를 받고 주지 않겠냐라는 예. 근거 없는 추정 역시 해봅니다. 예, 자 아무튼 다시 아까 그 5m 머리카락 있던 그 베트남 할아버지가 있던 베트남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준비가 됐습니까? 네, 베트남 하노이에 설치된 바로 저 ATM기인데 뭐 일단 특별해 보이는 게 없는 ATM인데 자 뭔가 저렇게 덜컥 나옵니다. 저게 뭘까요? 딱 봤지 않습니까? 마스크가 나왔습니다. 파란색 마스크인데요. ATM에서 마스크를 판다. 정확히 따지면 준다인데 상당히 일단 괜찮은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넣었는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베트남 국영 라디오 방송이 설치한 ATM인데 4만 5천 장을 저렇게 기계에서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자 그리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넉 달 전인가에는 무슨 쌀이 이렇게 자판기로 저 ATM으로 나오는 것 이제 지금 저건가 본데 예, 저런 것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생계난을 겪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뭔가 이제 쌀을 무료로 받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면 통화를 한 뒤에 저렇게 버튼을 누르고 쌀 진짜 갖고 싶냐, 받고 싶다, 어렵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가요? 쌀을 저렇게 오케이 줄게 그럼 파이프로 쌀을 내려보내 준 겁니다. 그럼 쌀을 받아가서 집에서 쌀국수를 만들어 먹든 이제 또 먹게 되는 거죠. 예. 일단 소외계층에게 직접 아주 직관적이고 빠르게 이게 혜택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괜찮은 베트남이 좀 저런 부분은 괜찮은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부장도 말씀하신 거 보니까 잘 모르고 그냥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새 생명의 얘기인데요. 바로 얘입니다. 얘가 누구냐? 정말 귀여운 흰 돌고래 벨루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벨루가입니다. 여긴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수족관인데 예. 자 뭐가 잘 보시면 원래 좀 뚱뚱해 보이지만 유독 지금 뭐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새끼를 지금 출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예, 미국 시카고 수족관에 있는 벨루가 엄마 돌고래가 방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새끼 돌고래를 낳았습니다. 예. 돌고래가 물속에 있지만 고래는 포유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새끼 포유류를 증명한 모습을 저희가 지금 봤고요. 진통을 15시간을 했대요. 예, 수족관 유리 밖에서 직원들이 오히려 초조했던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예.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나자마자 헤엄을 잘 칠 수가 있죠? 신생한데?
그건 뭐 사람만 잘 그렇고 말도 태어나자마자 움직이고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도 그렇습니까? 그렇고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서 저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국으로 가볼 텐데요. 중국에서는 저 벨루가를 학대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잠깐 영상 보여주시죠. 예, 저기 지금 수족관인데 3살짜리랍니다. 그런데 저 남자가 조련사인데 보시다시피 벨루가의 머리를 손으로 저렇게 막 때리고 꾹꾹 누른단 말이죠. 진짜 아프지 않을까요? 예.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콕콕 누르고 어떻게 보면 좀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뭔가 학대하는 것 같기도 해서 중국 내에서 좀 논란이 됐던 영상입니다. 아, 솔직히 이제 벨루가가 기분이 나쁜졌던지는 좀 이제 확실히 벨루가가 표현을 하진 않았는데 일단 저거는 학대가 아니고 마사지. 담배 피고 마사지를 아닙니다.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시간이 빠르게 너무 많이 해서 담배 피시는 것 마사지를 같아요. 시키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저게 저 안에 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누르면 아플 것 같은데. 지금 저 누르는 부위, 지금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좀 여기쯤 예, 아닙니까? 여기? 예. 여기는 돌고래가 이제 벨루가가 기름이 많다고 합니다. 아, 뇌는 단백질로 돼 있는데 뇌는 좀 뒤에 뒷목 쪽에 있고요. 여기는 기름이 있어서 일단 정확히 물리적으로 보면 기름을 그러니까 눌러주고 있다. 사람으로 치면 엉덩이가 그냥 살만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물론 우리가 이건 인간의 해석이고 벨루가가 예. 저 행동을 진짜 좋아할지 어떨지는 우리가 벨루가 그렇죠. 입장에서 들어보지 않았기 그거는, 때문에 예. 일단 조련사, 벨루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저건 학대가 아니고 아무튼 쓰다듬는 마사지를 거다, 해주는 마사지. 거다. 예,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현장 여기까지고요. 지금 시각이 오후 3시 4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예,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입니다. 자, 바비가 가니까 이제는 마이삭이 오는데 얘는 도대체 뭘까요? 설마 우리나라로 오는 건 아니겠죠? 일단 아직 발생한 태풍은 아닌데요. 주말쯤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만약 태풍이 발생하면 9호 태풍이 되는데 이름이 마이삭으로 명명되는 건데 캄보디아의 나무 품종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태풍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은 확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막 지나갔는데 뭐 진인 좋은산, 뭐 시무 7조 이런 검색어도 있는데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과 관련된 검색어죠? 그렇죠. 청와대 게시판에 문 대통령 앞으로 진인 좋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국어 살펴주시옵소서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게 지금 비공개로 잘 안 보인다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은 청와대에서는 원래 검토 단계에서 잠깐 비공개로 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성태 부장 오늘 첫 방송 어땠습니까? 저도 아까 머리 안 깎는 분이 나왔었는데 네. 저도 원래 머리를 잘 안 깎거든요. 거울을 안 보기 때문에 제가 머리가 긴지를 몰라서 잘 안 깎는데 오늘 나온다고 해서 자르고 왔는데 아, 이발하셨어요? 네, 상당히 급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엄청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아, 이거 짧고 굵은 방송입니다. 이제 막 하려고 하면 안녕히 계십시오 막 이래야 되거든요. 자, 고생하셨고요. 저는 오늘 밤 뉴스룸에서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